진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평균선은 한마디로 주가의 힘을 나타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실제로 매매할 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선이 됩니다. 그래서 타점은 어디가 되냐? 여기가 1번 타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추세가 굉장히 강할 때는 여기도 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동평균선. 저희가 항상 파동에너지 이론에 대해서 스트리밍에서 복잡한 개념만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언급을 많이 안 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동평균선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 이평선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일단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은 최근 며칠간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주는 선입니다. 한마디로 주가의 힘을 나타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동평균선이 왜 힘을 나타내냐? 자, 이동평균선은 며칠간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선이라고 했죠. 일단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동평균선의 정의부터 알아야 됩니다. 5이동 평균선은 최근 5개 캔들 종가의 평균값이에요. 그러면 평균값들은 점으로 찍히겠죠. 그 점들을 선으로 이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말은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최근 5일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의 평단가를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캔들이 5이동 평균선 위에 있냐 혹은 밑에 있냐에 따라서 최근 5일간 거래했던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2평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조금 더 긴 호흡일 뿐이죠. 21일 동안 거래를 한 사람들, 주식으로 치면 한 달 단위로 거래를 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고, 그래서 20일 동안 거래를 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고 있는지 이런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게 곧 힘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 이동평균선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5이동 평균선입니다. 자, 5이동 평균선은 생명선이라고 많이 하죠. 주가를 상승시키는 에너지를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진짜 추세가 강한 애들은 일봉상에서 보시면 5이평선만 쭉 타고 올라갑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불장을 봐보시면 알아요. 자, 진짜 추세가 강하게 나올 때는 그냥 5이평 타고 올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눌림이 발생을 하고, 자, 다음번에 다시 5이평, 12평 타면서 쭉 올려버리고, 다시 5이평선 타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장 단기적인 에너지를 표현을 하는 게 5이평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전략은 이거예요. 보통 어떻게들 많이 활용을 하시냐면 5이평선을 지키면서 상승하던 애가 있어요. 이렇게 5이평선을 지키면서 상승을 하지만 여기서 음봉이 하나가 발생을 하더라도 5이평 이탈하지 않으면 매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이런 식으로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5이평선을 타고 올라간다는 말은 단기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의미를 하고, 그만큼 주가가 강력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5이평선이 단기적인 타점을 잡을 때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이동평균선이죠. 자, 이거보다 하나 더 큰 이평선, 22평선이죠. 22평선은 세력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한 달 간격으로 22동 평균선,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주말을 제외하면 20일이 장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가격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력들의 단기적인 평단과 흐름을 볼 수 있는 선이라고 해서 세력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창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들은 22평선 끝까지 지키면서 올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게 5이평선과 22평선의 변곡 패턴이죠. 자, 변곡 패턴을 모르신다면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5이동 평균선이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바닥을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상승 변곡 패턴이죠. 자, 22동 평균선이 이렇게 위로 돌아 올라갈 때는 5이평선이 그거보다 하나 더 낮은 5이평선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바닥을 두 번을 만들어줘야 22평선이 위로 돌아 올라가더라. 그러면서 단기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상승 추세로 바뀌기 시작하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추세가 진행이 되면 5이평선은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추세가 좋을 때는. 그래서 타점은 어디가 되냐? 여기가 1번 타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추세가 굉장히 강할 때는 여기도 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꺾여서 내려올 확률을, 내려올 리스크를 더 감안을 해서 손절가를 더 잘 지키셔야겠죠. 근데 실제로 차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5이평선이 22평선의 지지를 받으며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세력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랜빌의 매수매도 8법칙에도 나타나 있는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랜빌의 매수매도 8법칙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 이평선 변곡 패턴의 단어가 있어요. 직접 공부를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5이평선과 22평선의 관계, 22평선은 훨씬 더 무디게 움직이고 5이평선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움직일 겁니다.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이는 놈이다 보니까 하나 더 무거운 놈을 돌리기 위해서는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세 번 때리고, 보통 두 번 혹은 세 번 정도 때리면 하나 위의 이평선이 돌아 올라가더라 라는 역학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22평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2평선 위에 있을 때는 우리 파동에너지 이론을 공식을 적용을 해보자고요. 저점 낮아지는 소파동의 쌍바닥만 나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죠. 그 말은 그냥 진짜 소파동 한 번만 위로 돌아줘도 뻥뻥 튄다는 소리입니다. 왜냐? 이 정배열 자체가 상승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22평선 정말 중요한 선이고요. 사실 실제로 매매할 때는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선이 이 22평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2평 아래에서 쌍바닥을 만들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 22평선이 위에서 이렇게 돌아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5이평선이 하나, 두 개 바닥을 만들었죠? 두 개 바닥을 만들었는데 아직 이평선을 돌리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그때는 뚫고 올라가서 하나의 바닥을 더 만들어줘야 돌려 올리겠죠. 이럴 때는 세 개의 바닥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적으로 두 개에서 세 개의 바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역학관계가 성립을 하더라. 그리고 이게 가장 기본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62평선이죠. 62평선은 지금 현재 그 기준 차트 내에서, 그 기준 차트에서 추세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한마디로 62평선이 내려가고 있으면 하락 추세다, 62평선이 올라가고 있으면 상승 추세다 라고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세 전환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할 때 이 62평선을 위로 돌릴 만한 힘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판단을 하는 거죠. 시황 분석하다 보면 이런 멘트를 많이 합니다. 62평선을 위로 돌려 올릴 만한 힘이 있다, 아니면 62평선을 아래로 돌려 내릴 힘이 있다. 이 말들이 곧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62평선이 돌 때는 또 어떤 이평선이 쌍바닥을 만들어 줘야 되냐? 바로 22평선입니다. 혹은 대파동의 저점이 높아지고 폭이 넓은 쌍바닥이 나와도 62평선을 돌려 올릴 수 있고요. 근데 대파동의 쌍바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도 복합적으로 봐줘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경험이 좀 쌓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격도도 보셔야 되고 다이버전스의 관계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 좀 복합적으로 참고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역배열, 정배열도 감안을 하나요? 역배열, 정배열이 가장 중요해요. 배열 상태가 곧 힘입니다. 정배열을 향해 있다라는 건 무조건 상승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눌림에 그냥 매수를 하면 됩니다. 눌림의 매수. 정배열에서 눌림의 매수를 하면 물리더라도 탈출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우리도 대파동을 통해서, 그리고 이동평균선 분석을 통해서 62평선을 돌릴지 말지, 즉 추세를 전환시킬지 말지를 찾는 거예요. 한번 추세가 전환이 되면 그 추세 방향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수익을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42평선입니다. 242평선은 어떤 역할을 하냐? 242평선은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파악할 수 있는 선입니다. 특히 잡코인이나 잡주들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선이에요. 122평선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사이에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기준 차트 내에서, 물론 12평선도 중요하고 122평선도 중요해요. 제가 그게 안 중요해서 뺀 게 아니에요. 굵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자, 242평선,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파악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단타 잡주 아니면 잡코인들로 단타하기에는 정말 최고입니다. 이 242평선이. 공개 컨텐츠에도 장기 이평선 공개 컨텐츠 있죠? 그 영상을 꼭 참고를 하시길 바래요. 이 스트리밍이 끝나고 한번 꼭 가서 시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동영상을 대표님께서 공개 콘텐츠로 만드실지 몰랐어요. 그 정도로 진짜 다 푸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내용이었고, 코인에서만 보더라도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장기 이평선 활용으로 정말 잘 보여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자, BTC 마켓입니다.
잡주를 한번 보러 가볼게요.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흐름이 더 빠르기 때문에 4시간 차트를 보통 또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자, 보시면 지금 이 242평선, 482평선, 그리고 962평선 이런 장기 이평선들을 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보면 그냥 이런 잡코인들은 뻥뻥 때려 올려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일봉 차트로 올라가 볼까요? 이런 선들,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계속 건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누워 있을 경우에 돌아가서 회귀하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 잡코인의 경우에. 자, 4시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딱 보시면 나오시죠? 회색 선 2개랑 초록색 선, 이렇게 장기 이평선만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하락해 올 때 계속 이런 식으로 장기 이평선 건드리고,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242평선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4시간 차트를 보잖아요. 일봉 차트로 올라가서 보시면 이게 242평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러면 저 위에 스토캐스팅은 왜 3개나 구분해서 쓰는 거야?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무조건 이 이평선들의 역학관계, 그러니까 이것들의 움직임을 훨씬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2평선을 아래로 돌려내릴 힘이 있는지, 혹은 62평선을 아래로 돌려내릴 힘이 있는지, 그 이평선 사이사이 간의 역학관계를 훨씬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각 이평선들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실제 차트에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걸 토대로 기준 차트를 잡으실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이렇게 올릴 때 아까 말씀드렸죠. 22평선, 저 52평선, 그리고 22평선이에요. 22평선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52평선, 22평선 건드리고 또 22평선 지지받고 또 2평선 지지받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흐름이 이런 겁니다. 실제 차트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자, 그리고 여기도 52평선 쌍바닥 나오면서 22평선 돌아 올라가고, 그러면서 여기서 한 파동 노려볼 수 있었고, 다시 눌릴 때 또 22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올려버리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들이 이런 구간들이 1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구간들이 다시 2번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동상에서 보시더라도, 자, 대파동에서도 12평선 쌍바닥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근거들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평이 62평을 외바닥으로 뚫고 62평 위에서 12평이 저점 높이는 쌍바닥이 나왔을 때 62평 부근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은 대파동이 50m에서 쌍바닥인지 52에서 저점 높이는 쌍바닥인지에 따라 틀린가요? 그리고 이 당시 지지 저항 구간도 같이 보면 리스크가 덜할까요? 12평, 62평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12평이 62평선을 외바닥으로 뚫고 62평선 위에서 12평이 저점 높이는 쌍바닥이 나왔을 때 62평 부근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은 대파동이 50 밑에서 쌍바닥인지 50 위에서 저점 높이는 쌍바닥인지에 따라 틀린가요? 네, 맞습니다. 50 밑에서 쌍바닥인지 50 위에서 쌍바닥인지, 그리고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인지, 폭이 아주 크게 나온 쌍바닥인지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거는. 그리고 그 차트에서 쌍바닥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상위 차트, 만약에 보셨던 차트가 1시간 차트라면 2시간 차트 혹은 4시간 차트, 그 위에서도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해주는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도 다 다르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보셨잖아요. 비트코인 여기서 한 파동 뻥 더 때리고 내린 거. 물론 지금은 12평선이 62평선을 뚫고 내려간 상황은 아니지만 힘에 따라서 완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누적이 필요한 겁니다. 대파동과 12평선 다이버전스도 봐야 되죠. 네, 대파동은 12평선과 다이버전스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파동은 52평선과 다이버전스를 보시면 되고요. 소파동은 캔들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을 맞춰 놓은 거예요. 여기 하늘색, 그리고 12평선 하늘색, 자, 중파동 검은색, 52평선 검은색.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상승장 하락장마다 다르겠지만, 지지 저항선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이평선이 우선인가요?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일단은 본지표부터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지저항 잡아놓고 이평선 역학관계 분석하고, 이 두 개는 사실 동시에 돼야 돼요. 추세선은 가장 나중에 봅니다. 일단 이평선 자체도 지지저항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수평 지지저항의 개념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지저항과 이평선은 같은 본지표로서 한 방에 다 같이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비트코인 6시간 차트. 6시간 차트에서 아무리 상방 힘이 강하더라도 여기가 주봉 차트에서 오랫동안 저항을 받았던 저항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이 6시간 차트의 힘으로는 사실 뚫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행보를 비비다가 툭 하고 떨어지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런 지지 저항 근처에서는 제가 항상 지지 저항 근처에서는 매매를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의 전략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죠. 그냥 못 뚫으면, 못 뚫고 계속 버티게 되면 툭 떨어지고, 못 뚫고 툭 떨어진다라는 말이 요거예요. 요거 못 뚫고 버티면 툭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하방이 힘 쌓이면서 변곡 패턴 이쁘게 주죠. 변곡 패턴 이쁘게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쓰리봉 딱 깔끔하게 힘이 보였던 상황이었고, 만약에 여기서 상방 힘이 세다면 이까지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데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바로 장대 양봉 나오면서 말아 올려버립니다. 강력하게 반발 매수세가 나와요. 그러면서 만약에 강하게 돌파가 됐다, 그러면 그럴 때 눌림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매물대가 밑에서 형성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런 눌림에서, 사실 이런 클래식한 매매법을 다들 등한시 하는데 클래식은 진부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죠. 무조건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파동 에너지를 통해서 역학관계를 판단을 할 때는 진짜 단순히 그림 찾기가 아니에요. 숨은 그림 찾기 식으로 오이동 평균선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 숏, 이게 아니라 진짜로 이 차트를 통해서 힘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왜 하락 에너지가 쌓였는데 계속 튀어오르는 거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구간 단기 차트 들어가 보면 하방이 힘 쌓였어요, 분명히. 근데 이럴 때는 하락 에너지만큼 눌리긴 눌려요. 눌리는데 이동평균선이 올라온다는 거죠. 캔들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버티면서 이동평균선이 올라와서 터치를 해버려요. 이거 정말 난감하거든요,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건 조금만 하시다 보면 금방 익히실 수 있다는 거. 저희가 뭐 멤버십 서비스에서 시황 분석해드리고 거래 신호 알림 내드리고, 사실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것도 진짜로 그냥 단순히 저희가 이렇게 스트리밍 할 때 종목 분석 해드리는 대로 그냥 사시고 파시고 하라는 의미에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근거들을 분석을 해서 진입을 하고 익절을 하고 손절을 하는지 그 전략들을 직접 배우실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N님은 유튜브의 기초 강의랑 파동 에너지 강의랑 멤버십 클래스의 기초 강의 영상 중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유튜브 공개 컨텐츠요. 그것들이 이해가 돼야 파동 에너지 강의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공개 컨텐츠에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떡밥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사실 그 영상의 핵심들이 다 녹아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기반이 안 된다면 파동 에너지 이론을 사실 겉핥기로 쓰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유튜브 공개 컨텐츠를 보신 다음에 그 개념들을 토대로 진짜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방법을 배우는 게 파동 에너지 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채널 최근에 알았는데 어떤 순서 커리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우선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유튜브 공개 컨텐츠, 저희 채널 홈 가시면 교육 영상 정주행하기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가장 처음 영상부터 끝까지 그 모든 개념들을 일단 다 보시길 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파동에너지 기초이론 가입만 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 통해서 파동에너지 기초이론 보시고, 그러면서 직접 차트에 대입해 보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와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보고 배우면서, 그때 이제 부족하시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멤버십 서비스 아니면 파동에너지 이론 영상 강의 이런 것들 구매를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구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진짜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때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웨이더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벡터 트레이딩룸 애널리스트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